평양 공연에 대한 국내 모 언론의 평가는 한반도의 봄은 뜨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죠. 봄은 따뜻해야지 뜨거우면 안 됩니다. 미쳤다는 얘기죠. 그 뭐 정부에 대해서 좋은 얘기, 좋은 평가를 해주고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몰라도 제 눈에는 반응이 뜨거웠다는 게 칭찬이 아니고 미쳤다라고 들립니다. 이상기온이에요, 이상기온. 여름에 눈이 오고 겨울에 떠 죽는다 하면 그건 이상기온 아니에요. 한반도의 봄이 뜨거웠으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지금 뜨거운 거예요, 사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김정은 옆에서 공연이 끝난 후에 웃으면서 박수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언론에서도 크게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한쪽 언론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겠고 다른 쪽 언론은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저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가 이 말을 안 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짐작했을 겁니다. 도종환 죄송합니다. 도종환 장관이 김정은 기쁨조의 단장이에요. 도종환 장관이 김정은의 최측근이에요. 그 옆에 김영남이 국가 최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장도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옆에 서 있는 것 아니고 최휘 국가 체육지도부 위원장이 서 있는 것 아니고 이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서 있는 것 아니고 김영철 정찰국장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정찰총국장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최룡해 북한 서열상 넘버2가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 도종환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김정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여기 보이죠? 저는 지금 화면을 여기 올릴 줄 아는 기술이 없어서 이 신문을 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얼마나 행복해하는 모습입니까? 왜 이런 분을 한국 문체부 장관을 쓰고 있어요? 북한으로 빨리 보내줘야지. 북한에서 거주하도록 만들어야지. 북한 문화예술 총담당 장관으로 거기에 파견시켜 주세요. 아니면 그걸로 영구 이직시켜 주든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국내 가수 11명을 동원해서 26곡을 불렀답니다. 뜨거운 북쪽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 할 말이 많지만 최소한 거기까지는 이해해준다는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왜? 문화교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지금 사실 지금 문화교류로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죠. 문화예술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연예인들 중에 가는 것을 기꺼이 원해서 가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꼭 그들이 이 행사가 자기가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보지 못했으니 그들을 대변할 수 없지만 제가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느낌입니다. 왜 그 문화공연단이 가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why now? 왜 이 시점이냐 이거예요. 남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건국 사상 최고의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보내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도 한다. 우리의 예술단도 평양에 파견한다. 공연도 해준다. 그뿐 아닙니다.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에 있는 선임 행정관, 국정상황실장, 청와대의 핵심 요원들이 김정은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평양까지 날아갔습니다. 김정은 입맛에 맞는 퍼포먼스를 해주기 위해서 의전 행정관이, 선임 행정관이 거기 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김정은 심기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상황실장이 거기 가 있습니다. 외교니까 때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정인 특보나 대북 특사단이 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 즉 단계적 동시조치가 아니라 청와대 스스로가 떠들던 홍보하던 일괄타결입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괄타결은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말로는 일괄타결의 동의를, 합의를 얻어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단계적 조치다. 그거 해주러, 그 말에 동의하고 그거를 지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단까지 보내가지고 김정은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국 문체부 장관이 김정은 최측근처럼 바로 옆자리에 서서 세계 만방에 나가는 방송에 박수치며 김정은 눈치를 살피며 웃으며 박수치는 모습을 내보내면서 언론은 한반도의 봄은 뜨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사진이 가짜일 수는 없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은 도종환이 황병서보다 김정은이 더 측근이에요. 황병서 지금 목 날라갔지만 뭐 죽은 건 아니고 지금 교육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상 교육시키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최룡해나 김영철이 또 마음에 안 들면 황병서를 데려와 쓸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항상 돌려치기를 하니까. 완전 굴복하고 철저한 충성맹세 하면 다시 끌어다 와 섰는 게 이때까지 김일성, 김정일 해오던 방법이니까, 거기에 좀 머리가 빳빳하다든가 자기 소신이 확실하다든가, 그리고 김정은에게 실질적으로 모함을 해서 그 인간을 살려두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라는 확실한 인식을 시켜주면 목을 날려버리지만, 쓸모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상교육시켜서 데려옵니다. 뭐 한두 사람 아니죠. 사상교육 하다가 받다가 되돌아 올라온 사람. 그렇게 이빠던 김양근도 사상교육시켰고, 재룡예가 노골적으로 사상교육 받았다라는 자료는 없지만 박봉주, 내각 총리로 쓰고 있는 박봉주도 사상교육시키다 데려오고 다 사상교육시킵니다. 사실은 사상교육이 아니라 완전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더 높이 찬양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두들기 패고 또 두들기 팹니다. 그 노크아웃 되면 데리고 와가 다시 쓰는 거죠. 도종환도 보내세요. 그래서 사상교육 철저히 진짜 사상교육 받아가지고 김정은 옆에서 박수치도록. 이렇게 박수치면 김정은이가 핵을 없앤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박수치면 북한 핵이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고 했어요? 김정은 입으로 북한 핵은 너희들을 향해 쓰는 게, 속에 남쪽을 향해 쓰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항한 거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고, 아 그러면 핵을 가져 있어도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핵을 갖고 있어도 남쪽에는 위협이 전혀 안 되겠군요. 도리어 한반도가 주한미군을 밀어내고 우리끼리 더 평화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협상수단이 되겠군요. 미국에 대해서. 그게 지금 손뼉치고 있는 거예요. 도종환님만이겠어요? 얼마 전에는 정세균, 어제는 문정인,
대통령 멘토라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국민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국민들 세뇌하는 역할을 순번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장관은 뭐라 했어요? 볼턴 그 사람 제정신이냐? 내가 정신 좀 차리게 해주겠다. 어떻게 일괄 타결이 가능하냐? 어떻게 리비아식이 가능하냐? 지금 남북 간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미북 간이 앉아서 참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혼수 문제가 지금 따질 일이냐? 그리고 이때까지 공들이 힘들이 만들어 온 핵을 단방에 공짜로 버릴 수는 없잖아. 이건 정말 김정은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째 문정인 특보가 조용한가 싶었더니 잠깐 바톤 타치를 해서 정세균 전 장관이 나와 얘기하고 다시 문정인이 그 바톤 타치를 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이 핵 제재하는 거 봐가면서 잘하면은 참 비핵화 조치를 잘하면 우리가 나서서 제재 완화 요구할 수도 있다. 아예 북한에 가십시오. 평양에 앉아가지고 전부 일하세요. 왜 여기 앉아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북한은 입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소신껏 진실되게 성실하게 비핵화 조치를 하면은 분명히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는 결과를 봐가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났어요? 미국이 그 말 하라고 시켰습니까? 북한은 입이 없습니까? 이건 푼수라도 보통 푼수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푼수가 아니에요. 세뇌된 스피커들이에요. 세뇌된 스피커들.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5당 대표들 모아가 청와대에 대통령이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홍 대표가 제안을 했죠. 문정인 안보는 좀 갈아치우는 게 좋겠다. 얘기하니까 국민 정서에도 안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문 대통령 답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말 듣는 사람을 갖다 놔야 되나? 그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왜? 대한민국은 여당으로만 이루어진 것 아니고 야당으로만 이루어진 것 아니고 여당이 주도하는 대로만 갔어도 되는 것 아니고 야당이 발목 끄는 대로만 양보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여당, 야당, 진보, 보수가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누구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총괄해가는 총수입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입니다. 어떻게 야당 대표가 그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네 말 듣는 사람 갖다 놔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더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갈 사람을 찾아내서 쓸 것인가를 대통령은 고민해야 되지. 내 편이니까 그 사람은 지키고 네가 제안하는 사람은 야당 쪽 사람이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걸 전부 국민들이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잘한다고 손뼉치고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를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국가가 아닙니다.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고 선거 때도 얘기했고 청와대 들어가서도 국민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라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서 그게 국민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안 쓰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쓰겠다는 게 그게 소통의 방법이에요? 그게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책임지고 진실되게 그게 대통령이 내놓은 캐치프레이즈예요. 과정은 공정하고 평가는 공평하고 명쾌하고 결정은 공정하고 평가는 투명하게 한다는 거.
이게 그 말과 일치되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 옆에서 웃으면서 박수치는 도종환 장관의 모습을 보고 아, 문체부 장관이니까 걔들을 끌고 갔으니까, 예술단들을 끌고 갔으니까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의심을 받아봐야 됩니다. 예술단 11명을 끌고 가서 격려해주는 걸 문체부 장관이라고 한다 소치더라도 사실 문체부 장관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좋은 역할이었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가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국무위원이라면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시키기 위해서 수백만 인민을 굶겨 죽이고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악의 축인, 세계에서 가장 불황자인, 가장 폭군인, 가장 독재자인 김정은을 옆에서 찬양하는, 박수치는 모습은 최소한 안 내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거나 김정은이 하는 짓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적으로 그런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언론이, 특정 언론이 그걸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 나라가 망하려면 언론부터 망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창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가 과한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썩은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부르느냐? 언론들이 앞장서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도종환 씨의 이런 모습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언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인을 쓰레기라 창녀라 하는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썩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해서? 이런 언론, 다시 말하면 이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라는 이름 하에,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겠다는,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세뇌를 하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을 그들은 기획하고 언론은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가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 지상방송 다 앞장서서 충신이 되려고, 청와대에 충신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KBS 신임 사장 한번 보십시오. 결정된 건 아니지만 청문회에서 보이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그 자리가 욕심이 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언론의, 한국의 주요한 언론의 총책임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 정치인보다 더 썩은 거 아닙니까? 정치인 썩었다면서요. 쓰레기라면서요. 제가 정치를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그들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집단이라는 건 국민 모두가 다 압니다. 삼척동자도 압니다. 근데 그들보다도 더 말이 안 나옵니다. 얼마 전 광주시 교육청, 그리고 광주시 교육감으로 나오겠다는 사람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애들이 한반도 평화를 제대로 공부하도록 평양이 아니라 북한으로 수학여행 보내자 하니까 무슨 미친 짓도 아니고 경쟁적으로 우리도 보내달라고 광주시에서 떠든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북한 꼭 보내라. 수학여행 꼭 보내라. 빛과 번쩍하는 네온을 세워놓고 껍데기만 휘황찬란한 부패한 노동당 고위들이 앉아서 한국에 들어있는 스타벅스 지점보다 더 비싼 커피값을 옥류관에서 받고 마시고 있는 그놈들을 소개할 게 아니라 그런 평양에 보내줄 것이 아니라 요덕 강철한 기자 같은 사람이 수고한 참 고생한 잡혀서 죽을 고비를 넘긴 요덕 수용소 같은 정치 수용소에 학생들을 수학여행 보내라. 진눈으로 보도록.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위대한지 뭐 어쩐지 한국이 얼마나 헬조선인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가서 보고 와서 경험하라 그랬어요. 얼마 전 제 친구가 쿠바에 여행을 갔다 와서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걸 정말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역사가 지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들이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을 공사는 안 되도록 지켜준 이승만, 대한민국의 경제를 새로 세운 박정희, 그리고 그 후에 많은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끌어온 모든 대통령의 과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무슨 적폐청산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건 과거 지도자들이 해놓은 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미래로 향하는 겁니다. 베트남보다 더 못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 제기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로 나갑니다. 그 나라는. 우리보다 10배로 낫다는 거죠. 과거에 연연하고 미래로,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미래로 나갈 용기가 없는 사람이 과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은 역사상 항복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쟁에서. 항복하면 다시 못 일었습니다. 패배하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지만 항복하면 다시 못 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기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정부가 끌어가는 대북 정책은 항복이라고 봅니다. 항복. 수도 없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가 이렇게 하는 게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김정은을 믿으면 안 됩니다. 김일성을 믿으면 안 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거짓말 튀고 하고 먹튀 행세를 하던 김정은도 똑같은 사기꾼입니다. 시간을 달라라는 얘기 자체, 평화 공세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자체가 진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라고 수도 없이 대표로도 청와대는 누구 집 개가 짖느냐. 아예 그 말 들을 조차도 안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그렇게 홍보하는 사람들만 대통령의 측근이고 최측근이고 특보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와 다른 소리 하는 사람 절대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생각이에요. 아무리 41%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지만 이 대한민국은 특정한 수의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만으로 끌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뭐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나와가 얘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얘기하고 실제 예를 들면서도 얘기하고 포퓰리즘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 포퓰리즘은 때에 따라서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수단으로 포퓰리즘을 쓸 때 있어요. 옳다는 게 아닙니다.
쓸 수도 있지만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질 그런 일을 끌어가는데 포퓰리즘을 쓰는 건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고 세뇌예요. 집단 세뇌예요. 북한 수행여행 가고 애들을 보내자고 떠드는 그 사람들, 애들 단장으로 먼저 요덕 수용소 가고 도종환 장관,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남겨놓지 말고 평양에 보내세요. 그리고 김정은한테 요구해서 그게 기쁨조 단장으로 취직시켜달라 하세요. 그리고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갈 때 우리가 제재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우리가 앞설 수 있다느니, 볼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느니, 핵을 어떻게 공짜로 포기하느니, 에? 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멘토들, 대통령의 브레인들, 평양에 그들의 대변인실을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자기 역할을 다 못하고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평양 가면 더 큰 대접을 받을 텐데 여기 서울에 있어가지고 내 역할을 못한다고. 그것도 국내에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뭐 와세다 대학, 미국 국내 세뇌하는 것만 해도 한이 안 차는 모양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게 옳은지 지금 영어로 프로보킹 자극하고 있어요. 인닥트리네이션 세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좁은 거예요. 제일 먼저 평양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위대한 인물들을 먼저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니까.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유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토론을 초청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시키기 위한, 모욕감을 주기 위한 욕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하고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천박한 욕으로 나무 집에 와서 냄새나는 뭐를 싸놓고 가는 꼴과 똑같습니다. 저는 저의 페이스북에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온 분 가급적 바른 생각을 하거나 혹은 생각이 저와 다르더라도 지성인답게 구는 사람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 감사합니다.